홀랑헬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헬입니다. 저는 여기 마드리드 아우토노마 대학교에 나와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한국 대학교에 제출해야 될 성적표를 받으러 와 있고요. 국제협력 사무실이죠, La Oficina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로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사무실에 다녀왔는데 성적표는 제가 어떤 일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 대학교로 그냥 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딱히 제가 찾아와서 할 일은 없었는데, 대신에 여기 아우토노마 대학교에서 수학을 끝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단과대학교 국제협력 사무실이 아니라 전체 국제협력 교환학생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인을 좀 해야 된대요. 내가 여기서 학업을 무사히 잘 끝내고 떠난다 라는 증명이죠. 얼른 그러면 그 사무실로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협력 사무실에서 체류 증명증, 한 학기 동안 공부했다는 증명서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더 이상 마드리드 아우토노마 대학생이 아닙니다. 저의 한 번뿐인 교환학생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약간 좀 센치해지는데, 오늘이 여기 대학교에 와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이 소중한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소중한 추억 저장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썰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제가 이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 대학교라는 공간이 교환학생에게는 활동의 무대이기도 하면서 일종의 도전과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교환학생 신분이기에 학교에 묶여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이 배우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저는 먼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교환학생의 시작, 개강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이전에 마드리드 대 아싸일기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개강의 순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수강 신청도 처음 해보고 캠퍼스 구조도 모르고 단과대 사무실도 처음 가보고 친구라고는 뭐 한 명도 없는, 단 한 명도 없는 이방인 그 자체였어요. 대학교 신입생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도 교환학생 커뮤니티가 있긴 있는데 단발적인 모임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소속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밤에 바 가거나 클럽 가거나 약간 이런 성격의 모임이라서 다양성도 많이 부족하고, 같은 학번, 같은 과로 뭉칠 수 있는 신입생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 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 기회가 부족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인은 진짜 본 적도 없고 교환학생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부족한 스페인어 실력으로 원어 수업은 진짜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팀플도 없이 시험으로만 평가되는 수업들이다 보니까 제 의지와 노력이 진짜 중요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참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사람 사귀는 건 언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도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그냥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고, 그걸 알면서도 먼저 나서기가 두려운 마음에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강 첫 몇 주가 지나고 진짜 이렇게 다니다가는 마드리드대에서 아싸인 기억밖에 없겠다라는 위기감에 용기를 좀 내보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아세르 피냐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 명 그룹으로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그룹으로 막 활발한 친구들한테 다가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조용히 있거나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말도 조금 걸어보고, 수업 중에 모르는 내용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 좀 노력하고 나니까 그렇게 교류했던 친구들하고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달까? 괜히 수업 때 와서 보면 반갑고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옆자리 비어있으면 같이 앉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용기 내서 불편의 고리를 끊고 나서는 학교 가는 게 꽤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귄 친구들 중에는 제 어려움을 알고 필기를 보여주는 친구도 있었고, 수시로 시험일이랑 과제 제출일을 막 상기시켜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결국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맞구나, 내가 먼저 용기 낼 수 있다면, 처음에 작은 불편을 감수해낼 수 있다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어차피 잃을 것도 없겠다, 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욕심 버리기입니다. 교환학생 동안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을 갖지 말자라는 것도 맞는데, 저는 좀 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언어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벌써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한 지 5년차가 돼가고 있고, 여기 스페인 교환학생을 오면서 정말 원어민처럼 스페인어를 잘해줘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스페인에 왔습니다. 너무 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기준치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어를 오래 공부했음에도 당연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 정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수업 중이나 일상 속이나 제가 처음 겪는 일들을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당연히 스페인어 잘하는 스페인 사람들처럼 스페인어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물론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막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스페인 친구들하고 대화하기도 참 버겁고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난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그 욕심이 채찍이 되어서 제 스페인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켰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저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갖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 현지에 나가서 그 나라 언어를 쓰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하면 언어 실력이 향상하는 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저는 너무 그걸 하나의 과제, 교환학생 동안의 과업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어학습을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접근했었더라면 제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교환학생 생활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의 생김새를 가진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런 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개인에 따라서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개인차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냥 스페인에 와 있는 게 신나고 즐겁기만 해서 이런 시선들 전혀 느끼지 못했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막 바쁘게 에너지 넘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가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뭐 공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받고 있구나를 느끼긴 했습니다. 사실 내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항상 다른 눈으로 쳐다본다는 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제 마음먹기 나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면 이 외국인에 대한 시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어디서나 눈에 띌 수 있다는 걸 즐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다른 생김새나 나의 국적이 정말 나랑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면 그걸 활용해서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어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요리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하루에 배우는 여러 개의 메뉴들 중에서 데리야끼 닭꼬치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데리야끼 소스 하면 일본에서 많이 먹는 소스잖아요. 그러면 아시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메뉴를 공부할 때 저한테 주목을 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아시아인의 얼굴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시선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한 10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기분 좋은 시선 한 몸에 받으면서 데리야끼 닭꼬치를 아주 기똥차게 만들었죠.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마냥 포장해서 다 이겨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내가 그 시선을 좀 즐기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차피 늘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Blue sky will take us home. 네, 이제 저는 마드리드 대학교 마지막 학교를 했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이 교환학생이라는 게 사실은 가볍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몇 달 지내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돌아오는 건데 사실 의미 부여를 하자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에서 20년도 넘게 살아온 제가 다른 나라에서 몇 달 살아본다는 거,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밟아 나간다는 거. 결국 이 전 과정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중심을 잡는 거. 내가 내 하루의 주인공이 되고 내 중심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힘들다고 하면 힘든 일들이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일들이 정말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에너지를 잘 파악하고 또 잘 활용해야 될 거고 이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즐길 수 있으려면 정말 내 위주로 철저하게 내 위주로 교환학생 기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새롭지만 너무 환경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가 내 시선으로 세상도 바라보기도 하고 새로운 건 천천히 배워나가고 힘들면 좀 쉬면서 여행도 하면서 에너지도 채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내 중심껏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경험 자체가 가져다줄 의미를 믿으면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좀 더 편안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는 스페인을 여행으로만, 책으로만, 영화로만, 드라마로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교환학생을 지내면서
또 여기 마드리드에 직접 살아보면서 또 다른 눈이 생겼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몰랐던 점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내가 꽤 강하구나.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줄 아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교환학생 기간이 제 인생에 몇 가지 손꼽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드리드 대학교를 떠나면서 제가 교환학생 지내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유튜브 제가 스페인에 있는 5개월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스페인의 소식들, 저의 소식들, 교환학생 이야기들 열심히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저도 이 교환학생 기간을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 곧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